이제는 사무총장까지 되신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아직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사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뒤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당직이라든가 뭐 없으십니까 아직도? 저는 무관의 재앙이라고.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치권의 당직은 정말 이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실 정치는 안민석 의원이 정말 잘하는 거죠. 포카 칠 때 와일드 카드라고 있잖아요. 네, 와일드카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좌우해버립니다. 뭐 어느 누구든 이 영혼이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로워야 네. 자기 소신과 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의원님 이 당직의 엉망이면은 네. 절대 근데 김총수님 정치가 자유롭지 못해.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네요. 5,500개인데 네. 그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학교가 세 개. 꼴랑 3개야. 꼴랑 3개. 곤란한 이건 완전 국정교과서는 고스톱 용어로 완전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나가리. 그러니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꼴랑 나가리. 의원님. 그래도 명식이 교문위에서 내리 사선을 하고 계신 분이 나가리가 뭡니까? 아, 너무 나가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대가지고 이거 완전 나가리야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 일본 말이죠. 없다는 뜻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효가 됐다. 뭐 유산됐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당장 그러면 준다 해도 맞지 않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회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보다는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은 초대 교육부 총리 가장 희망하시는 희망. 제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이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총애하는 마음속으로 아끼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건 뭐 인정을 해요. 확인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김우준 공장장님. 사실 제가 보는 안민석 의원은 네. 진짜 사선이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늘 양보하고 자신은 늘 민주당 내에서 엄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아니 일전에 우연히 그 문재인 후보님을 뵀는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네. 아니 안 의원은 왜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 최순실 게이트를 2014년에 제일 먼저 이것을 세상에 알려놓고서 왜 이렇게 당에서는 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거야? 국민들이 국민들은 알아주는 거지. 아니 너무 겸손하지 마.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지 지난주에 않는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의 내리사선 무줄도사도 이제 예. 조만간에 끝난다. 예. 내가 볼 때는 이미 문재인의 핵심 1급 참모가 되어 있는 거죠. 참모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우연히 만나고. 탄핵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듯이 안민석의 정치 운명도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가장 핵심 공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고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도 겸손해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문재인 전 받을 수 있는 의원님이 너무 재밌는 게 저를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게 겸손한 정치인으로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문 대표는 저 겸손하지 않아요. 아니 핵심 참모를 여기고 있다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시고 그래요. 매일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사무총장님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 당은 새누리당 특히 친박 절대 안 된다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을 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이 끊임없이
1월 달에 예고했던 게 새누리당에 지금은 자유당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1월 달에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게 이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당신들. 그 약속해라. 예.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줬어요. 바른정당이 그걸 요구하는 게 맞고요. 예. 탄핵을 가결시켰던 주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거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거꾸로 이제는 새누리당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른 당까지 다 모아서 막 승복하고 서약서 쓰라고 하고 막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 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네. 이 사당 특히 국회 차원에서 승복하자는 그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죠. 그렇지.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런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은 뭐 그럴 때 뭐 현재 그럼, 판결을 그냥 조용히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지만은 요 근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네. 뭔가 과거의 기류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렇죠. 또 태도도 이상한 뭐 그런 분명한 기류는 있는 것이죠. 느끼시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그런 기류와 분위기가 현재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되돌리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왜 뭘 믿고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탄핵에 기각되는 걸 거의 100%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많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탄핵에 동참하고 아직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계신 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과 확신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그거는 이제 지난주 시청 광장에서의 이 태극기 집회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촛불 집회 시위자들, 그 집회 참가자들보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훨씬 많다는 어떤 그런 그것만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거리에서 헌재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 소장과 대법관을 지난 법조인들의 예. 성명, 뭐 이 메이저 신문의 이 광고도 받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봤을 때 본인들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 김성태 사무총장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래,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네. 이 아침에 탄핵 가결 안 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국민들을 위대한 국민들을 에게 참 이 아침에 참 진짜 극정의 도가니를 모는 건데요. 다 안 될 거라고 몰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있다라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제 거죠. 그 순실당 일명 자유한국당 이 순실당에서는 무조건 이 탄핵이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죠. 네. 또 기대와 희망이 섞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호택 대표가 따라서 이제 탄핵 기각될 걸로 기대하면서 기각되면은 다 받아들이자 했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당 의원들이 우리 우상호 대표가 이걸 왜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기각이 되면은 이거 바른정당은 이제 제가 얌체당 딱지를 떼드리겠습니다.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그랬죠. 저는 대단히 결기 있는 결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정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하는 걸까요? 새누리당은. 그들의 이제 자유당은. 희망이 섞여 있고요. 좀 희망만으로는 혹시 또 이럴 수도 있죠. 자기들이 이제
재판관들 중에 어떤 확실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뭐 그런 정도 자신을 가질.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통화해보고 아무래도 이게 확실해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정보 이상을 가진 것 같은데. 지난번 사실상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탄핵 심판 이 결정에 승복하기로 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독립적 어떤 그런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헌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헌재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불복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그런 대원칙과 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보수 정당 어쨌든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표방하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국회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탄핵을 의결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80% 이상 여전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그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고요. 거의 석 달 동안.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한 가지 이슈에 80% 가까운 전 국민적 지지율을 보인다는 거는 하나 이슈에 그걸 계속 유지된다는 게. 근데 남은 건 헌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승복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제 말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용된다고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는 새누리당이 절대 답변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바른정당처럼 순실당에서도 탄핵이 기각되면은 우리 국회의원 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국회의 결정으로 탄핵을 시켜달라고 현재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는 이미 의사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순실당은 자체 속성이 아마 그게 당령 1조에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자. 남인석이야. 그보다는 아마 탄핵 기각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거나 또 기각 결정을 뭐 유도한다는 그런 주장이 의혹이 지금 많이 그렇죠. 돌고 있지만은 있죠, 실제로. 그걸 또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기정사실은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서는 안 너무 된다. 이 네. 의혹을 네. 너무 이 부풀려서 이렇게 또 자꾸 이 양산되고 생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헌재는 한마디로 헌법상의 이 독립적 기관이 어떠한 저는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적, 법률적 그런 양심과 또 가치로서 판단하는 어찌됐든 문제예요.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이 기분 좋은 아침에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생각만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저는 두 분이 좀 관심 갖고 한번 일주일 동안 왜 그러는지 좀 파헤쳐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나오기 시점까지는. 이 특검 연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람들 제가요. 굉장히 촉미 관심사인데. 그 고영태를 만났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고영택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진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반의 반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반에 만도 못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 만났습니까? 그저께 만났어요. 그저께요. 네. 네. 김재천 영사라고 베트남 그 영사 네, 있지 저도 않습니까? 인터뷰했던, 머리 네. 대머리 대무대신 내부 고발한 고발자. 현직으로. 예.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위원님 주로 이렇게 우연히 만나시는지. 그래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분이 우연히 결정적인 만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네. 외교 행랑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40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 외무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특검이 손도 못 대고 있죠. 김영재 장모님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3번을 만났어요. 장모. 네. 네. 4.16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 저에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술한 사람 했다고 그러면 시술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다. 두 번째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차원 병원의 줄기세포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지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추적하고 자, 있는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셔. 유재경 끝나지 않았는데. 미얀마 대사 예. 이 사람을 이상화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지점장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예. 그 사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재경 이상화 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서 밝히겠습니다. 양재경이라는 양혜경이라는 최순실 독일 재산의 조력자, 최순실 독일 행적의 도피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양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좀 손도 못 대고 있죠. 의원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예. 최순실 재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 검찰이 그랬어요. 왜 한국 검찰이 12월 27일이 됐어야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 달 전에 한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27일이 돼서야 협조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전에 검찰이 왜 협조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래서 많으니까요.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대포폰 예. 이거 하루에 3번씩 최순실이하고 지금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진짜 국정을 너무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이 대포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대포폰이 스모킹 건인데 이거 특검이 압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 부역자 한교안이가 지금 이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특검 연장을. 또 한교안 대행이라고 해 주시죠. 대행. 공식적으로. 네. 예. 또 다른 공범 순실당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특검이 현재까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김성태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정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교통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특검 연장 이 벽을 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회가 박영수 특검팀에 꼭 한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민석 의원인데 그러면 아마 특검 수사도 속도도 급물살을 빨랐을 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좋은 더 많은 결과도 양산해낼 수 저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밝히겠지만은. 근데 저도 제가 드릴 알기로는 말씀이 박영수 많아요. 특검 만나시면서 많은 제보도 하고 정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이 손을 못 댔다는 것은 수사기간이 짧았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공한 이 정보들이 좀 실체적 진실이나 또 수사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좀 특검 전에 끝나갑니다.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제시한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팀이 주진우 기자 포함한 저희 팀이 가장 오랫동안 이 사실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전해주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나 최순실 쪽에서 또 역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김성태 사무총장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 우리는 국민들 앞에 사실상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의혹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정국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적 핵심적 내용들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밝혀내고 또 대통령이 현재 탄핵 결정까지 모든 그런 사안들이 다 정리되고 가야 되는데 저걸 아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대선 정국에서 이제 저걸 조기 대선 정국에서 써먹겠다는 안민석 의원의 치밀한 계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의 비밀을 밝혀야 되고요. 특히 독일에 있는
양해경 이분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특검이 이분을 소환하게 되면은 삼성과의 연결고리, 최순실의 독일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양해경 씨를 조사하지 않는 특검은 이거는 속빈 강정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독일에 있는 양해경 이분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 어떻게 합니까? 연장은 사실상 황교안 대행을 안 해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의 수사기한 종료일인 이달 28일, 2월 예. 28일을 넘겨서 만일 한건한 대행이 예.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28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에서 신속하고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저는 지적을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저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이고 더군다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대통령 탄핵에 다 나섰던 그런 당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검에 수사하는 우병우 전 수석이랑 문고리 3인방 세월호 7시간 행적 뭐 삼성의 대기업 수사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독일 또 최순실의 미얀마 이런 대사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은데 아마 진작에 한교안 권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사무총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자가 게, 범인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예, 지난번에 독일을 가서 이 양해경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특검 연장 어떻게 하고?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은 더 의심이 굳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특검 수문자가 연장은요. 범인입니다. 의원님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파스트트랙에 흔히 말하는 파스트트랙 혹은 뭐 직권상정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근데 특검 연장이 안 되면은 이제 특검 법을 지금 별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서, 발의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한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교안 대행은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황 대안도 네.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러나 결국에는 황 대안이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딜레마가 있는 방법은요? 것이죠. 방법은 지금 사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렇게 주장은 하시지만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검사 출신으로 특검의 이런 수사기간 연장이나 이번 특검의 시대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교안 이 권한 대행이 슬기롭고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국민적 분열이나 또 국민적 어떤 이런 특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근데 황교안 대행이 결정이겠죠.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교안 대행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한 거로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게 저는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제2의 방법이 있나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재의 네. 탄핵 어떤 심판이 네.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결론을 낼 그러면은 텐데. 섣부른 예단은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조기 대선 이제 전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활을 걸릴 이유는 없죠. 이거는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교안 대행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본인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가장 핵심 공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고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도 겸손해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문재인 있는 전 것이죠. 의원님이 너무 재밌는 게 저를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게
겸손한 정치인으로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문 대표는 저 겸손하지 않아요. 아니 핵심 참모로 여기 있다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시고 그래요. 매일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사무총장님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야, 이 당은 이 새누리당 특히 친박 돌지 않는다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을 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이 끊임없이 1월 달에 예고했던 게 새누리당에 지금은 자유당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1월 달에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게 이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당신들. 그 약속해라. 예.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줬어요. 바른정당이 그걸 요구하는 게 맞고요. 예. 탄핵을 가결시켰던 예. 주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거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거꾸로 이제는 새누리당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른 당까지 다 모아서 막 승복하고 서약서 쓰라고 하고 막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 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네. 이 사당 특히 국회 차원에서 승복하자는 그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죠. 그렇지.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런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은 뭐 그럴 때 뭐 현재 판결을 그냥 조용히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지만은 요 근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네. 뭔가 과거의 기류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렇죠. 또 태도도 이상한 뭐 그런 분명한 기류는 있는 것이죠. 느끼시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그런 기류와 분위기가 현재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되돌리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왜 뭘 믿고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의 탄핵에 기각되는 걸 거의 100%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많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탄핵에 동참하고 아직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계신 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과 확신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그거는 이제 지난주 시청 광장에서의 이 태극기 집회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촛불 집회 시위자들 그 집회 참가자들보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훨씬 많다는 어떤 그런 그것만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거리에서 헌재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 소장과 대법관을 지난 법조인들의 예. 성명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제 말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용된다고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는 새누리당이 절대 답변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바른정당처럼 순실당에서도 탄핵이 기각되면은 우리 국회의원 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국회의 결정으로 탄핵을 시켜달라고 현재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는 이미 의사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순실당은 자체 속성이 아마 그게 당령 1조에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공략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자. 안민석이야. 그보다는 아마 탄핵 기각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거나 또 기각 결정을 뭐 유도한다는 그런 주장이 의혹이 지금 많이 그렇죠. 돌고 있지만은 있죠 실제로. 그걸 또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기정사실은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서는 안 너무 된다. 이 네. 의혹을 네. 너무 이 부풀려서 이렇게 또 자꾸 양산되고 생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헌재는 한마디로 헌법상의 이 독립적 기관이 어떠한 저는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적
법률적 그런 양심과 또 가치로서 판단하는 어찌됐든 문제예요.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이 기분 좋은 아침에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생각만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저는 두 분이 좀 관심 갖고 한번 일주일 동안 왜 그러는지 좀 파헤쳐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나오시기 전까지는. 이 특검 연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람들 제가요. 굉장히 촉매 관심사인데. 그 고영태를 만났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고영택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진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반의 반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반에 만도 못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 만났습니까? 그저께 만났어요. 그저께요. 네. 네. 김재천 영사라고 베트남 그 영사 네, 있지 저도 않습니까? 인터뷰했던, 머리 네. 대머리 대신 내부 내부 고발한 고발자. 현직으로. 예.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위원님 저렇게 우연히 만나시는지. 그래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분이 우연히 결정적인 만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네. 외교 행랑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40kg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 외무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특검이 손도 못 대고 있죠. 김영재 장모님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제가 3번을 만났어요. 장모. 네. 네. 4.16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특검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 저에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술한 사람 했다고 그러면 시술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다. 두 번째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차원병원의 줄기세포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지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추적하고 있는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셔. 유재경 끝나지 않았는데. 미얀마 네. 대사 네. 이 사람을 이상화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지점장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네. 그 사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재경 이상화 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서 밝히겠습니다. 양재경이라는 양혜경이라는 최순실 독일 재산의 조력자, 최순실 독일 행적의 도피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양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좀 손도 못. 뭐이 메이저 신문의 이 광고도 봤지 않습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봤을 때 본인들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 김성태 사무총장님을 저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래,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네. 이 아침에 탄핵 가결 안 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국가를 국민들을 위대한 국민들을 이게 참 이 아침에 참 진짜 극정의 도가니를 모는 건데요. 다 안 될 거라고 몰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있다라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제 거죠. 그 순실당 일명 자유한국당 이 순실당에서는 무조건 이 탄핵이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유리한 그들의 거죠. 예. 또 기대와 희망이 섞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호택 대표가 따라서 이제 탄핵 기각될 걸로 기대하면서 기각되면 다 받아들이자 했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당 의원들이 우리 우상호 대표가 이걸 왜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기각이 되면은 이거 바른정당은 이제 제가 얌체당 딱지를 떼드리겠습니다.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그랬죠. 저는 대단히 결기 있는 결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기각되면은 국회의원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정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하는 걸까요? 새누리당은. 그들의 이제 그 자유당은. 희망이 섞여 있고요. 좀 희망만으로는 혹시 또 이럴 수도 있죠. 자기들이 이제 재판관들 중에 어떤 확실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뭐 그런 정도 자신을 가질.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이 통화해보고 아무래도 이게 확실해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정보 이상을 가진 것 같은데. 지난번 사실상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탄핵 심판 이 결정에 승복하기로 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독립적 어떤 그런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헌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헌재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불복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그런 대원칙과 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보수 정당 어쨌든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표방하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국회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탄핵을 의결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도 80% 이상 여전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그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고요. 거의 석 달 동안.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한 가지 이슈에 80% 가까운 전 국민적 지지율을 보인다는 거는 하나 이슈에 그걸 계속 유지된다는 게. 근데 남은 건 헌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승복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네. 최순실 재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독일 갔을 때 독일 검찰이 그랬어요. 왜 한국 검찰이 12월 27일이 됐어야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 달 전에 한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27일이 돼서야 협조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전에 검찰이 왜 협조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특히 대통령의 대포폰. 네. 이거 하루에 3번씩 최순실이하고 지금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국정을 너무 열심히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이 대포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대포폰이 스모킹 건인데 이거 특검이 압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농단 부역자 한교안이가 지금 이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특검 연장을. 또 한교안 대행이라고 해 주시죠. 대행. 공식적으로. 네. 네. 또 다른 공범 순실당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특검이 현재까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김성태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정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교통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특검 연장 이 벽을 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회가 박영수 특검팀에 꼭 한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민석 의원인데 그러면 아마 특검 수사도 속도도 급무사를 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좋은 더 많은 결과도 양산해낼 수 저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밝히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많아요. 특검 만나시면서 많은 제보도 하고 정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이 손을 못 댔다는 것은 수사기간이 짧았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공한 이 정보들이 좀 실체적 진실이나 또 수사상의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특검 전에 끝나갑니다.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제시한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팀이 주진우 기자 포함한 저희 팀이 가장 오랫동안 이 사실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전해주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나 최순실 쪽에서 또 역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김성태 사무총장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 우리는 국민들 앞에 사실상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의혹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정국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적 핵심적 내용들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밝혀내고 또 대통령이 현재 이제는 사무총장까지 되신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아직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사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날려버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뒤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당직이라든가 뭐 없으십니까 아직도? 저는 무관의 재앙이라고.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치권의 당직은 정말 이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실 정치는 안민석 의원이 정말 잘하는 거죠. 포카 칠 때 와일드 카드라고 있잖아요. 네, 와일드카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좌우해버립니다. 뭐 어느 누구든 이 영혼이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로워야 네. 자기 소신과 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의원님 이 왜 당직의 얽매이면은 네. 절대 근데 김총수님. 정치가 네. 자유롭지 못해.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네요. 5,500개인데 네. 그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학교가 세 개. 꼴랑 3개야. 꼴랑 3개. 곤란한 지금 완전 국정교과서는 고스톱 용어로 완전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나가리. 그러니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꼴랑 나가리. 의원님. 그래도 명식이 교문위에서 내리 사선을 하고 계신 분이 나가리가 뭡니까? 아, 나가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대가지고 이거 완전 나가리예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 일본 말이죠. 없다는 뜻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효가 됐다. 뭐 유산됐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당직을 그러면 준다 해도 맞지 않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보다는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은 초대 교육부 총리 가장 희망하시는 희망. 제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총애하는 마음속으로 아끼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건 뭐 인정을 해요. 확인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김우준 공장장님. 사실 제가 보는 안민석 의원은 네. 진짜 사선이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늘 양보하고 자신은 늘 민주당 내에서 엄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아니 일전에 우연히 그 문재인 후보님을 뵀는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네. 아니 안 의원은 왜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 최순실 게이트를 2014년에 제일 먼저 이것을 세상에 알려놓고서 왜 이렇게 당에서는 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거야? 국민들이 국민들은 알아주는 거지. 아니 너무 겸손하지 마.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지 지난주에 않는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의 내리사선 무줄도사도 이제 예. 조만간에 끝난다. 예. 내가 볼 때는 이미 문재인의 핵심 1급 참모가 돼 있는 거죠. 아니, 참모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우연히 만나고. 탄핵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듯이 안민석의 정치 운명도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